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0.8%까지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장은 뭐 저희가 제목에 핑퐁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붙였는데 코스피와 코스닥도 요즘 다른 양상,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컨택트, 언택트 뭐 이러면서 또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과 외국인이 또 정반대의 핑퐁 게임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이런 양상이 좀 짙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번 수급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앞서서 고문님과도 좀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좀 순매수해주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양상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까 동시까지 말씀드렸듯이 만기를 기점으로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그 근거는 동시까지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LG화학,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진짜 미친 듯이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런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또 외국인 선물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이 또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이다. 옵션 만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좀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뭐 제 예측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장 후반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또 약세로 전환됐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만기를 앞둔 어떤 지수 매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LG화학이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9월, 10월부터 LG화학을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 이익을 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행히 정말 진짜 미친 듯이 매수한 효과가 일단은 나타내고 외국인도 빠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LG화학에 했던 외국인 매수는 제가 봤을 때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적 수급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외국인이 LG화학 예를 좀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볼게요. 9월 달부터 포스코, KB금융, 롯데케미칼 요 세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 세 종목이 최근까지 계속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또 반대로 미친 듯이 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 게임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9월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10월 달부터 보더라도 지금 기관의 수익률이 더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매수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트레이딩 측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확률을 높이자. 그러면 수익 확률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어떤 수익이 더 좋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기관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아직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외국인 기관도 뭐 일각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외국인 기관도 요즘 단타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고모님은 요즘 최근에 쓰고 어떻게 보세요? 그 메릴 린치 단타, 초단타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쵸. 근데 일단요 지난 2주간을 좀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큰 일이 2개가 있었죠. 그쵸. 미국 대선과 이 백신 개발이라는 부분. 네. 근데 백신 개발이라는 부분은요 10월 초부터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화이저가 대선 전에 이거를 발표했으면 트럼프가 이겼을 것인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그랬으면 트럼프의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다지 영향이 별 차이가 없었을 없다. 거로. 예, 왜냐하면 사전 투표도 많았고 부동층도 줄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 흐름은 그대로 가고 있었다. 근데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라는 게 쭉 들어와서 그것이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은 네. 이해가 진짜로 정확하게 되시는 그렇네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은요, 내년도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을 지금 갖고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지 대선 화이자 이런 종목으로 가시면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환장이에요. 하루는 뭐 언택트 올라갔다 그 다음날 뭐 다시 또 대면이 올라가고 그쵸. 이 장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 환율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관 대 외국인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무조건 외국인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수급도 다 보시고 기간은 어쨌든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리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정리 또 생각하시느라고 굉장히 골머리 썩히지 마시고요. 환율의 흐름만 잘 보시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방향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고모님은 외국인 수급을 좀 더 봐야 된다. 네. 라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좀 의견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기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기관이 이제 연말까지 수익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수급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을 더 보고 계신가요? 업종으로 봤을 때. 업종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내수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고모님이 다 다치시진 않잖아요. 그러면 좀 긴 안목에서 보시면은 당연히 외국인 수급은 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쨌든 코스피 시장을 이끄는 건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속에서 어찌 보면은 조금 짧게 뭐 단기라든지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기관의 수급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미국 대선 이슈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대선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코로나가 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항상 보셔야 될 때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어떤 이슈가 다른 이슈에 대비해서 더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결국 대선도 뭐 코로나 대선이거든요. 이 코로나를 얼마만큼 빠르게 안정시키고 경제회복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화이자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이든 백신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 그러니까 대면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제조업이 됐든 뭐 내수가 됐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속도로 봤을 때는 제조업보다는 내수가 좀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11달 광군제 얘기도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11달 코리아 셀페스타 그리고 연말 되게 되면 또 연말 소비 시즌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큰 그림에서는 뭐 시장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익률 게임에서 봤을 때는 어떤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수주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또 다시 한번 시진핑 방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네네. 또 당연히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또 소위 말하는 중국 소비주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 어떤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수주가 그래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정태근 팀장님은 연말까지 봤을 때 기관이 사는 내수주 쪽에 확률이 조금 더 여기에서도 수익을 넣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고모님께는 지금 계속 좀 속보가 나오고 있긴 한데 바이든 유력 당선인과 스가 일본 총리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 속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오려면 우리 시장이나 우리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매력적이어야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통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한미일 관계에서 또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코드 플러스라든가 이런 이제 안보 체제들이 나토 형식에 이제 가고요. 네. 특히 이제 북한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바이든 당선 유력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동맹의 결속 네. 이것이 사실상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 대략 뭐 예측하시는 분이 오바마 때 했던 전략적 인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러니까요. 모든 것의 기본은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기본은 북한 관련해서는요. 북한 내에 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전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뭐 굉장히 험한 말로 대선 중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폄하한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더욱더 강경한 부분,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시즌 3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지금 뭐 우리가 방송하는 이 순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분이 지금 통화를 하고 계신데 같은 맥락에서 쭉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능한 한 이제 조기 회담을 하자 그러는데 바이든이 뭐를 지금 제안을 해놨냐면요. Summit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하자고 지금 대선 중에 얘기를 해놓고요. 그게 구체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 통화 중에 그 얘기를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이 뭐 분단 지역이고 가장 이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많은 네. 한국에서 개최합시다.
이거 유치해 오시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 세계에서 외교력으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과연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 유력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아마 뉴스가 조금씩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연관시켜서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오늘 수급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